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노정현입니다. 당뇨병의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목이 많이 타고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유 없이 괜히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런데도 식사는 많이 하게 되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이 심할 때 나오는 증상이고요. 이 증상이 있으면 혈액검사로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당뇨병이 오래 진행하게 되면 당뇨병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이제 시력이 떨어지거나 양측 손발에 저림이 생기거나 몸이 붓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오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형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고위험군,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적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당뇨병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당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당뇨병 초기에도 다음, 다갈, 다뇨,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면 소실됩니다. 노인에서는 근육량하고 근력은 줄고 복부 비만은 늘어나는 그걸 우리가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는데 복부 비만이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그런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당뇨병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눈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뇨병 환자에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혹시 이런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이미 증상이 생긴 후에는 굉장히 좀 진행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망막병증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당이 심한 경우에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소변에 당이 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서 탈수에 의해서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 혈액 내에 포도당은 말초 조직, 기관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 포도당이 말초 장기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럼 장기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근육량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당뇨병 진단은 일단 혈액 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은 공복에 정맥 혈당을 재는 것,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경구 당부화 검사 이런 검사들로 진단하는데요. 먼저 이제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공복 상태에서 정맥 체열로 해서 잰 혈당이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 기준에 들어갑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의 그 혈색소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겁니다. 피 안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색소 안에 붙는 포도당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전체 혈색소 안에 당화혈색소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근 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을 당뇨병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 경구 당부화 검사라는 것도 하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포도당을 먹고 그 이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섭취 후 2시간째에 혈장 포도당이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 기준에 들어갑니다. 또한 당뇨병이 전형적인 증상, 다음, 다뇨,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공복 상태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잰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역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진단 기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 한번 다시 검사해서 2번 그런 동일한 결과 나오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검사를 했는데 2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을 했다면 그냥 한 번 검사로도, 하루 검사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같이 검사했는데 공복혈당이 130 이렇게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그날 하루 검사로도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혈당으로 측정하는 혈당은 이 모세혈관 피를 이용하는 거라 체열에서 정맥혈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15% 정도 오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하고 계략의 혈당을 보는 방법이고 진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알코올솜 사용하실 때 알코올이 다 마른 후에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혈액량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스트립을 유통기한 등등으로 잘 관리를 해주셔야 정확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으로는 당뇨병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126mg/dL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소변에 당이 나오려면 혈당은 한 180mg/dL 이상으로 올라가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아도 당뇨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진단에 사용할 수 없고요. 반대로 혈당은 정상이어도 소변으로 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체열한 식전 혈당은 10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식사 후 혈당은 사실 식사 종류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정상 수치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인 표준 식사를 한 경우에 2시간째에 140mg/dL 미만으로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 진단받으시면 굉장히 좀 충격도 받으시고 좀 병을 새로 갖게 된 거에 우울감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당뇨병은 잘 관리하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또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기 시작하셔야 되고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